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출마자 현황, 그리고 지역별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서산시 지방선거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신문 신문은국장, 충남방송 한범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산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일단 더 높았습니다. 격차는 5.79%포인트로 충남도 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낮았는데요. 우리 서산 시민들의 민심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산시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50.8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45.07%, 두 후보 간의 격차가 5.79%로 나타났습니다. 네.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10% 이상의 많은 간격을 보이는 데 비해서 격차가 적은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서산시 유권자들은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라는 그 표심들이 맞닥뜨리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산시 인구 구조가 비교적 젊은 인구층이 많이 증가했고요. 또 네. 노동자 결집층이 많은 것으로 이번 선거가 수도권 표심과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충남 지역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산시 유권자들이 표심 일방적으로 쏠림 현상보다는 상호 견제와 지지층 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이런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읍면동으로 보면 성현이라든지 성남동에서 이재명 후보 앞섰는데요. 젊은 층이 대거 입주한 성현이라든지 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좀 많은 표차로 앞서고 있는데요. 네. 대단히 아파트 지역인 성남동 역시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근로자가 많은 대산업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가 나타났는데요. 네. 그 외에 운산이라든지 부석이라든지 팔북이라든지 해미 등 면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서산 시민들은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 시장을 선택했고요. 시의회도 민주당 의석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지난 7회 지방선거 결과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4년 전 선거는 민주당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서산시장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맹정호 후보가 득표율 52.21%로 35.53%를 기록한 자유한국당 이완섭 후보를 16.68%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네. 재선 충남도의원 출신이었던 맹정호 후보를 3선에 도전하는 이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죠. 네. 도의원 선거에서도 1선거구에서 장승재, 2선거구에서 김영수 후보가 당선돼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했고요. 네. 시의원 선거도 민주당이 미세하게 앞선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전체 13명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7명 당선돼 6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과반석을 확보했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는 그 민주당이었던 이현희 의장이 그 국민의힘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네. 서산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어땠는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 유권자나 지역별로 좀 특징이 있다면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역대 시장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서산은 비교적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재선거를 포함한 9번의 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6번, 진보 정당 후보가 3번 당선됐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좁혀보면 네. 보수와 진보가 비교적 팽팽한 양상인데요. 7번의 선거에서 보수가 4번, 진보가 3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산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세가 강한데 최근에는 앞서 신문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산업단지 중심으로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산은 지난해 인구 18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가 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성현면 등을 중심으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4년 전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당시 맹정호 후보가 성현면에서 가장 높은 6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또 서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남동에서 가장 많은 표인 7,300여 표를 얻었거든요. 네. 또 흥미로운 점은 앞서서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20대 대선에서 성현면과 성남동
이 딱 두 곳만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서산시 전체 결과를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5.79%포인트 차로 앞섰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는 좀 보수 정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제 뭐 대선도 끝이 났고 이제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서산 지역의 분위기 좀 어떤가요? 앞서 말씀한 대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3파전 선거 있었거든요. 시장선거가. 그런데 현직 이완섭 시장을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맹정우 시장이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들도 상당수 배출하면서 압승했는데요. 네. 압승했으나 이제 이어서 펼쳐진 국회의원 선거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참패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쪽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마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면 일당 독주체제가 공고히 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와 함께 네. 견제해야 한다는 견제 여론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보였던 그 대통령 선거의 그 5.76%보다는 더 근접한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어떤 후보들이 나섰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맹종호 현 시장은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죠. 네.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주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도 지금 이어졌는데 어떤가요?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중앙선관 예비후보 등록상을 보면요.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택준 전 서산경찰서장, 박상무 전 도의원, 이완선 전 시장, 유관권 전 서산시의원 예비 등록 마치고 네. 사무실을 마련하고 당내 경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국민의힘으로 출마가 예상된 후보는 조기선 전 시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예비 등록은 안 한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 소속으로는 출마 준비 중인 후보로는요. 재선에 나설 것을 공언한 맹정우 현 시장, 아마 현직이니까 아마 시간을 좀 끌면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네. 또 지난 선거에서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기남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임재관 서산시 전 의장 이렇게 네. 3파전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선 승패에 따라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이제 새 정권을 향해 견제론을 내세우게 될 민주당의 이 서산시장 후보 경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3파전 양상인데요. 아무래도 지난 경선에서 대결했던 맹정우 시장과 그리고 한기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조금 앞서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를 반영하듯이 대선 기간에 최근 한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놓고 당내 경선 후보들 간에 진정을 하는 등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는 아무래도 아마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 여론조사로 보고 이렇게 후보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범호 기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민주당 경선의 경우 3파전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맹종호 시장의 경우 현직인 점을 앞세워서 좀 그동안 성과와 사업 완수 필요성 등을 내세울 것 같고요. 네. 여기에 한기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임재관 시의원은 새 인물론을 내세우면서 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기남 전 행정관의 경우 지난 경선에서 그 맹종호 시장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심기일전해서 이렇게 선거에 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네. 임재관 의원도 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같은 당인 맹종호 시장을 좀 견제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현직 시장의 재선 도전이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민주당의 후보가 나오느냐를 두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고요. 네. 결국에는 좀 각 후보들이 민주당의 좀 대선 패배를 좀 어떻게 수습을 하고 정권 견제론과 함께 뭐 당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새로운 좀 서산의 어떤 비전과 메시지를 제시하느냐가 경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선 승리에 힘을 얻은 국민의힘, 이 국민의힘은 후보 공천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서겠다는 그 5분 가운데 또 전직 시장이 2분이나 계십니다. 이완섭 시장님하고 네. 조기선 시장님. 아무래도 이분들은 지명도가 다른 분들보다 좀 앞선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양상이 아마 경선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시정을 경험했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네.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저 김택준 전 서산경찰서장님이나 또 네. 지난번 선거에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했던 박상무 전 도의원 그리고 또 유관권 전 시의원 당내 경선이 아마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아질 것 같은데 한범호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보다 예상 출마자가 2명이 더 많죠. 총 5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만큼 좀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먼저 이한섭 전 시장의 경우 현직 시장 바로 전에 이제 2번이나 또 시장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인지도 측면에서는 좀 이 경선 후보들 간에는 좀 가장 앞서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박상무 전 충남도의원의 경우 지난 선거를 포함해서 서산시장 선거에 3번 도전에 모두 좀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이번 선거는 절실한 각오로 좀 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광보원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내 경선을 펼칠 당시에 서산시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꾸준히 좀 당내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서 이를 발판으로 좀 경선 승리를 노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김택준 전 서산경찰서장의 경우 비교적 좀 정치 신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좀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규선 전 시장 같은 경우엔 과거 2번 서산시장에 재직을 한 경험이 있고 최근까지 그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좀 지역에서 활동폭을 넓혀왔기 때문에 또 네. 이 점을 좀 강점으로 해서 경쟁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요. 대선 승리의 기세를 좀 몰아가려고 할 겁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방선거에 승리해서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경선 후보들이 좀 내가 왜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가 돼야 되냐 이런 점을 좀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후보가 최종 경선에서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요. 지금 뭐 후보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사실 또 중요한 게 지역 이슈나 현안들을 얼마나 또 잘 반영해 나가는지도 중요할 텐데 서산시장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지역 이슈와 현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산시는 아마 좀 이제 우리 그동안의 시정을 펼쳐오면서 시민들의 관심사가 주로 이제 그 가로등만 해양정원의 문제, 그리고 또 서산 민항 건설 문제, 그리고 또 해미 국제성지 3개의 명소화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와 연결하는 문제가 좀 대들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이제 그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이제 뚜렷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역 경제와 연결시킬 건지, 그리고 또 대산 성현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서 많은 젊은 이웃 인구들인데 이들 어떻게 지역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또 결국엔 그 자녀들의 교육 문제까지 연결돼서 이런 것들이 서산 시민화를 얼마나 만드느냐, 네. 그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청사 건립 문제도 계속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고요. 특별히 이제 수석동 개발 문제는 아마 이번 선거에도 아마 최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네. 신터미널 이전 문제까지 맞물려서 아마 이번 선거에 제일 큰 이슈는 아마 수석동 개발이 그동안에 미뤄졌던 부분, 또 이게 제대로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마 시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한범호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서산에는 충남 지역에 좀 굵직한 현안들이 좀 대거 몰려 있죠. 서산 민항건설이나 뭐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중부권 뭐 동서횡단 철도 건설 등이 있는데요. 네. 현재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민주당에서는 뭐 그동안 좀 성과랑 연결을 지어서 앞으로 좀 마무리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가겠다 이렇게 호소를 할 것 같고요. 반면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그 윤석열 당선인들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다 내세웠던 사업들이거든요. 좀 그래서 새 정부에서 확실히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내세울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지역 이슈로는 뭐 앞서 좀 언급이 다 됐던 것들인데요. 땅 투기 의혹이었던 뭐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이나 시청사 이전, 뭐 양대동 소각장 문제, 뭐 인구 증가에 따른 정치여건 개선 등이 좀 선거 기간 내내 주요 쟁점으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충남도 의원, 서산시 의원 선거 전망도 짚어봐야겠죠. 어떤 후보들이 나서게 됩니까? 네,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충남 도의원부터 보면요. 현재까지 예상 출마자 총 한 10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역인 민주당 소속의 장승재 김영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이 다시 한번 도의원 선거에 나설 전망이고요. 네. 현역 시의원인 국민의힘 이현희, 민주당 최기정 의원은 좀 한 체급 높여서 이번에는 도의원에 도전할 전망입니다. 네. 나머지 도전자들을 보면요. 3월 22일 녹화일 기준 국민의힘 김보희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고요. 추가로 국민의힘에선 김영산, 김일환, 이창, 민주당에선 김종훈 이런 분들이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서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선거에서 좀 잇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가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치열한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22일 녹화일 기준으로 예비 후보 10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네. 소속 정당을 보면 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 이렇게 인원이 똑같은데요. 네. 흥미로운 점은 모두 현역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네. 좀 인지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현역들에게 좀 밀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해서 좀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역 의원들도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했지만 대부분이 뭐 도의원에 출마하는 일부 뭐 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시의원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최근 지역 신문의 좀 보도를 보면은 서산시의원 선거 출마 예상자로 한 26명 정도가 거론이 됐습니다. 네. 지금 예비 후보 등록 인원보다 한 16명이 더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도 뭐 꼼꼼한 정책 비교나 좀 철저한 자질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도 좀 짚어보고 지금 충남도의원, 서산시 의원 선거까지 좀 전망을 해봤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번 서산시 지방선거의 변수와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바로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사실상 이제 그 연접한 선거이기 때문에요. 네. 이 대통령 선거의 그 지지율이 과연 그 시장 선거에도 지방자치 선거에도 연결이 될까 그 부분이 좀 관심이 되고요. 네. 현재 서산시의 경우에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 후보만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양당 대결도 될 것 같아서 대선에 아마 후반전 싸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양당이 뭐 이제 3파전, 5파전의 당내 경선에서 과연 아름다운 경선을 이뤄내고 그 선정된 후보하고 그 단일 대우를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혹시 무소속으로 한 명이라도 또 이탈 후보가 나올 것인가 이게 좀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자칫하면 서산시장이 이제 전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가 또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도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 연이은 선거 승리한 국민의힘이 서산시장까지 차지해서 보수화를 지역사회에서 안착을 시키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시장만이라도 사수해서 민주 세력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높여서 네. 다음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선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한보무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서산시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가 좀 보수와 진보가 그야말로 좀 정면 승부를 펼치는 좀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서산 민심을 보면은 좀 보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확실히 보수가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충남의 좀 일부 군 지역처럼 또 보수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좀 바닥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번의 선거에서 아주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좀 확실히 서산의 민심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확 한쪽으로 어떤 경향이 쏠리지 않는 지역일수록 변수는 좀 새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3주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비록 좀 뭐 짧은 기간이지만 네. 그 기간에 좀 새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유권자의 어떤 표심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특히 서산 같은 경우는 보수세가 조금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이번 새 정부의 평가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좀 평가도 좀 해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한데요. 각 예비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들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